자,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. 외교전쟁,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마 교수님과 본격적인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최근 그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회고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현지 상황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 교수님 핸드폰 써주시고요. 예, 자, 뉴욕의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미국 방문했고 주말 새 귀국을 했습니다.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관련 보도들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까? 뭐 사실 지금 미국 아시겠지만 미 국내 뉴스 하도 큰 뉴스들이 네. 연일 새롭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별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런지 이 관련해서 나온 뉴스는 없고요. 그냥 한국 특파원들이 내놓는 뉴스를 좀 받아가지고 쓰는 데는 있었습니다. 벌써 뭐 지난주 얘기죠. 한 5일 지났죠. 아마 그 스티브 비건이 이도훈 본부장 카운터 파트너니까 네. 한 두 번 만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. 주말에 들어가셨는데 여튼간에 그 16일 그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된 거에 대한 예. 한 이틀 미국의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서 그 다음에는 별로 조용합니다. 예.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관계된 것들은 트윗 같은 걸 계속 날리곤 했었는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계속 침묵하는 것 같아요. 왜 그렇습니까? 예, 이 문제에 관해서도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냥 국무부 대변인이 짤막하게 경고하는 메시지 나온 거 외에는 보도가 없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주요 매체에서도 이전에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그 일이 있을 때만큼 보도 안 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발로 그 보도되는 공통점이 김여정, 네. 김여정 존재가 나이나 직함에 비해서 훨씬 권한이 세다. 이인자임이 분명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보도를 좀 했었습니다. 네. 그거에 비해서 북과 남과 북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거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 보도는 없었고요. 지금 한 5일 지났는데도 그 정도가 지금 그 이 이슈에 관해서 워싱턴 분위기입니다. 남북미 상황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지금 상당히 뉴스가 집중돼 있습니다. 왜 이 시점에 이 폭로가 나왔다고 보세요? 사실 시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존 볼턴이 백악관에서 쫓겨난 다음에 지난해 연말부터 자기 책 썼다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예. 그래서 2월 달에도 한번 출간 예정이 있고 3월에도 했었는데 백악관에서 이거를 그 국가 기밀 누출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강하게 걸었죠. 그래서 그냥 한 달 반 내지 2달 동안 또 존 볼턴 쪽에서는 이거를 다 기밀 사항을 걸르고 해서 출판사랑 다시 조정해서 이미 이제 그 인쇄가 끝나고 23일이죠. 이번 주 23일이 출간 예정일로다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온 거는 그동안 계속 연기하다 나온 것 같고요. 네. 이거에 관해서는 그 회고록 내용에 관해서는 그 사실 그 제일 큰 이슈가 지금 선거잖아요, 미국에. 예. 그러니까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게 여태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도 오사카 G20 때에 그 트럼프 시진핑 간 회담에서 다시 또 선거를 좀 도와달라라는 뉘앙스가 있는 농산물을 많이 사달라라는 얘기한 부분을 존 볼턴 입장에서 쓴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. 네. 이번 선거에 또 그러한 그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하나. 그다음에 아직까지 조 바이든하고서 공방전이 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있잖아요. 네. 그 부분이 미국 내에서는 가장 그리고 백악관 내에 특히 그 안보 외교 관련한 스태프들끼리의 불협화음 났던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존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가장 큰 그 뉴스거리고요. 한국 쪽에서 볼 때는 이제 그 남북미 관계 변화에 있어서 특히 예. 싱가포르
회담이나 하노이 노딜,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같은 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거리고 여하튼간에 제일 큰 뉴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. 네.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회고록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.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지적하는 성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.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회고록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는 어떤 영향으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? 사실 이 책을 쓴 사람이 지금 존 볼턴이고 자기가 백악관에서 쫓겨났으니까 써냈고 네. 사실 이게 트럼프 쪽보다 민주당 쪽에서 더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금요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가지고서 그 탄핵 정국에 이미 백악관에서 쫓겨난 다음인데도 탄핵 때 청문회에 그렇게 나오래도 안 나오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그 책 내용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보다는 네. 존 볼튼에 대한 그 불신이라고 하고 공격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 책 나왔잖아요. 마이클 울프의 분노와 화염과 분노인가? 예,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백악관이라는 책, 바브 드워드가 쓴 책도 나오고 그래서 트럼프 선거에 주는 영향보다는 네. 다만 이전에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그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그 법적 공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연결되는 데 있어가지고서 트럼프 쪽이 좀 데미지를 받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여하튼 저자가 존 볼턴이라는 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다. 네.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김동석 미주 한일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. 자 그러면은 외교전쟁 마상현 교수와 함께 계속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으셨죠? 네네. 외교적으로 이렇게 그 비망록, 회고록 이런 걸 통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나라들끼리 있었던 외교사, 비사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?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 현장의 일을 이제 자기의 입장을 아무래도 이제 좀 반영을 하면서 네. 그 공개를 많이들 합니다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회고록 쓰고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보편적인 관례이기도 한데요. 네. 지금 존 볼턴 그 전 보좌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. 그 보통 타이밍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뭐 좀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참 지난 뒤에 내가 그때 생각해보니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나오는 게 기록에 남기고 싶은 얘기들이죠.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은 회고록이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그 뭐 사료라고 보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이 이랬다. 자기가 보는 바 견지하에서는 이랬다라는 그 내용들이 담기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쓰여졌다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그러니까 사실이 뭐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좀 잘못하면은 자기 변명의 용도로 이제 회고록이라는 게 이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뭐 예를 들어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엄격한 뭐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거쳐야 된다고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회고록의 가치를 전혀 그 낮게만 볼 건 아닌 게요.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이제 공개돼 있지 않은 하에서는 뭔가 그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각도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그 기존의 어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가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좀 볼 때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아 진짜 그랬구나라기보다는 아 그렇게 보는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보는 수도 있구나. 네 하는 게 아마 좀 건전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서 이걸 좀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. 그렇습니다. 볼턴의 주장이다. 이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금 지난주에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된 이후에 상당히 좀 이렇게 남북한 간의 관계 또 이제 남북미 간의 관계가 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.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도훈
본부장이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. 예. 그만큼 미국과 풀 이 내용들이 좀 많다는 뜻일 수 있잖아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의 그 대남 공세가 이제 좀 그 고조되고 있고 뭐 연례적인 차원보다도요.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우리의 생각이 있을 거고요. 또 미국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정보 차원의 공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견 교환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. 네. 또 이제 그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공동 대응 방안도 실무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필요했을 것이고요. 사실은 이제 뭐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던 취지 자체가 그 대북 정책과 관련된 여러 이제 조율을 상시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갔던 거가 아닌가 싶고요. 네. 뭐 이도운 본부장께서 이제 귀국 후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시니까 뭐 이렇게 다른 때는 그래도 언론에 상당히 좀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절 뭐 네. 취재에 응하지를 않으셨어요. 네, 그 뭐 잘 모르겠어요. 저도 그래서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.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폭넓은 의제를 놓고 이제 그 편안한 아무래도 이제 이도운 본부장하고 비건 그 부장관하고 이제 그 만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. 몇 년째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서로에 대한 이해도 있고 신뢰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대북 정책 차원도 있고 한미 공조 차원도 있고 남북 관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을 좀 그 폭넓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고요. 네.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슨 특별한 그 아주 그 정책적인 목적을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걸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.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좀 그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. 또 네. 이제 뭐 요즘에 뭐 그 많이들 얘기가 됩니다만은 한미 워킹 그룹 같은 게 이제 그동안 뭐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성과도 많았을 텐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거에 대한 의견 교환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그 한미 워킹 그룹이 이도운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 간에 거기서 주로 이루어진 게 그렇죠.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우리 측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이도운 본부장이 사실상 주도를 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 워킹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미 간의 정책 조율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미국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대북 그 비핵화 협상에 전면에 나서 있으니까 그 뒤에서 이제 우리의 입장 같은 거를 이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그래서 그게 실제 대북 협상에 이제 반영이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. 네.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대북 제재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거를 대북 제재라는 게 뭐 미국의 단독 제재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엔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주 촘촘하게 짜져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사실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바꾸는 뭐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사항들 또 그게 뭐 필요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미국 측에 아주 좀 패스트 트랙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도 이제 그게 사용이 됐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는 남북한 간의 뭐 교류라든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? 게다가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더욱더 이제 뭐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한미 워킹 그룹이 미국의 일방적인 그냥 우리를 규제하는 통로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. 네. 실제로 솔직히 뭐 통일부가 준비를 해서 외교부 거쳐서 뭔가 미국으로 전달해서 이게 관철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고 단일화시킨 것이 한미 워킹그룹이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그래서 뭐 아마도 이제 저는 그 후자의 입장이 조금 더 이제 그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 네.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말에 그 금강산 그 개발 관광 뭐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났을 때 아마 그런 게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네. 그 좌절감 같은 게 이제 국내에서는 정부 일각에서는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간에 아니죠. 남북 간의 교류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단절이 돼 있는
뭐 이런 상황이 이제 그 문제로서 많이 제기가 되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서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 일종의 그 족쇄로서 작용했던 거 아닌가 하는 네.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근데 그 사실 관계를 좀 보자면은 그 사실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남북 간에 그 어떤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 뭐 의료 지원 이런 게 이제 그 사실상 논의가 됐고 그게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공동의 입장으로 사실 정립이 됐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그걸 통해서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대북 지원도 이제 할 의향이 이제 충분히 표현이 됐고,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과연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자체에서 문제인가, 아니면 북한의 뭐 좀 특수한 상황 때문인가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. 저도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은 잘 못하겠습니다만,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워킹 그룹이 뭐 대북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북한에 대한 그 뭐 의료 지원을 하겠다.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강조가 되어 왔고 또 표명이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아는 바에서는 우리 측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그게 이제 합당하다라는 것을 아마 이제 설득을 해서 그런 입장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그렇다면은 그것이 한미 워킹 그룹이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, 우리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여권에서조차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뭐 걸림돌이 된다. 그래서 이 한미 워킹 그룹 이제는 해체해야 된다. 이런 뭐 일부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보면은 2018년도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, 그렇죠. 굉장히 이제 좋은 상태, 또 북미 간에도 싱가포르 이제 합의가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대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여러 각 분야에서의 프로포절들이 있었고요. 네.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또 뭐랄까요, 의무가 있는데 이거하고 좀 맞지 않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내포가 돼 있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된, 특히 이제 유엔 제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고 또 뭐 지자체일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대북 협력을 사업들을 이제 벌이는 것이 과연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, 네. 이런 걸 하나하나 사실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을 뭐 각각의 단체들이 다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, 그렇다면 그것을 따지고 할 거는 하고 뭐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게 하고 하는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필요했던 거고요. 그런 창구 단일화 차원에서 이제 외교부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그런 워킹 그룹을 만들게 됐던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외교전쟁 미국 현지 연결해서 상황도 좀 살펴봤고요. 또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.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분이죠.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